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오늘도 엔비디아 실적을 향한 기대감과 경계심이 혼조하는 가운데 우리 증시 하락 전환했다가 이내 낙폭을 줄였습니다. 코스피는 빨간불로, 코스닥은 파란불 켜내며 마감했습니다. 4시에서 6시 사이에 시간 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올라온 이슈들, 어떤 특징들 보이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상장사 SK이터닉스가 대소원 에코파크의 주식을 151억 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분율은 39%가 되고 주식 취득 예정일은 올해 11월 29일입니다. 코스피 상장사 교촌 F&B가 자회사 KN팩의 주식을 170억 원에 추가 취득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은 종속회사의 설비 투자와 운영자금 출자라고 밝혔습니다. 지분율은 95.7%가 되고 주식 취득 예정일은 내년 1월 10일입니다. 네, 현대차가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자율주행 스타트업의 자동차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향후 10년간 120조 원이 넘는 투자를 단행합니다. 또한 전기차 캐즘 속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하이브리드는 7개 차종에서 14개 차종으로 2배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공시 3개 먼저 다뤄봤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반응하고 있는 종목을 5개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현재 시간 외에서 SOS랩, 라이콤, 슈어스포트테크 등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SOS랩은 현재 상한가 향해 오르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차의 필수 부품인 라이다 기술을 고도화하고 입지를 강화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줄기세포 관련주 이엔셀이 현재 강하게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하락 마감했지만 현재 흐름이 전환되면서 뚜렷한 즉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토니모리도 특징적인 움직임 보입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 그리고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정규장에서 화장품주에 훈풍이 불었는데요. 토니모리도 그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Y2솔루션입니다. 전기차 관련주인데요. 정규장에서 6%대 넘는 강한 흐름 보였는데 현재 시간 외에서는 그 상승폭을 반납하고 낙폭을 그리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아데이터 자리했습니다. 의료 AI주인데요. 정규장에서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는데 그 오름세를 확대하면서 현재 5%대 넘는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 이후 새롭게 올라온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짚어봤습니다. 정말 현대차가 쏘아올린 공입니다. 오늘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있었는데요. 자율주행과 AI 기술을 전 차종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소식 속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 SOS랩, 라닉스가 현재 시간에서 상한가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성웅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후장 들어서 시세가 갑자기 몰렸어요. 내일 시장에서도 관심 유효한지 어떤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인베스터 데이에서 진행을 한다는 점을 밝혔고 이번에 크게 방향성 같은 경우는 주주 친화 정책 확대, 그다음에 SDV라고 하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를 다 탑재하는 부분, 그다음에 자율주행까지 크게는 언급을 한 건데 관련된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간의 강세가 나타나다 보니 내일은 갭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하루 정도 한 20% 정도는 시세가 있을 수 있어 보여요. 그 부분을 놓고 실제 가장 큰 수의 그 SDB 부분이랑 자율주행 쪽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에서 직접적인 담당을 하는 쪽은 현대오토헤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토헤버 같은 경우도 같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원래 예정된 부분이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올라올 게 내년에 이제 SDB를 전 차량에 탑재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대오토헤버 같은 경우를 이제는 하반기로 가는 단계에서 관심을 가지면 메인으로 관심을 가지면 되겠고 시간외로 강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이상의 시세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탑픽 종목으로는 현대 오토에버 꼽아주셨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창원 본부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막판에 이 현대기아의 상승이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현대차가 현대 그 웨이를 발표를 했어요. 2033년까지 12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동안 자동차 주들 좀 부진했었잖아요. 이 부진한 흐름을 좀 끊어낼 수 있을까요? 네, 뭐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좀 자동차는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데까지 떨어졌고요. 사실 실적으로 보면 이 시총이 말이 안 될 정도로 쌉니다. 아직 네. 많이 못 움직였고 심지어 기아 같은 경우 최근에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 나왔잖아요. 1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시간이 걸리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분명 이제 현대에서 발표한 그런 이제 로드맵은 상당히 좋아요. 분명 이제 바닥권에서 모멘텀도 생길 거고 그다음에 정말 계획대로 잘 된다면 주가의 부양이 크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자동차 쪽에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 산업은 다들 아시잖아요. 그 증권가에서 계속적으로 피크아웃을 계속 매번 실적이 잘 나와도 피크아웃을 하면서 좀 가스라이팅이 많이 당했었던 산업입니다. 요즘에도 좀 비슷한 상황이고 대선에 있어서 이제 관세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 자동차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반영이 어떻게 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밸류업 지수 발표할 거고 또 계속적인 밸류업에 대한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충분히 연속성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보다 주가 더 떨어지면 더 적극적으로 모아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만 봐주신다고 한다면 자동차는 크게 걱정 없이 그냥 수량을 늘리는 거에 집중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은 만약에 자동차 쪽을 보신다면 네. 뭐 하이브리드 쪽을 보실까요? 자율주행을 보실까요? 아니면 그냥 대표주를 보는 게 나을까요? 네, 저는 대표주를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슈를 조금 잘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야 당연히 이제 이렇게 대표주들 깔아놓고 이슈 있을 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인베스터데이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오늘 로보택시 관련된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네. 그거까지 같이 엮여서 좀 급등이 나오는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베스터데이만 먹고 보면은 반쪽짜리 정보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슈 쪽으로 뭔가 빠르게 대응 가능하시다. 그럼 당연히 다 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면 어차피 그런 것들 다 반영돼서 차가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차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차, 현대웨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좀 테마주들을 한번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빛소프트가 시간의 거래에서 좀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강하게 움직였었고 오늘은 12%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성웅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런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인데 이제 시세가 끝난 건지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쪽도 보면 시세가 어제 오늘 감안하면 한 58%, 60%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 정도가 올라왔다 보니까 주가는 또 쉬고 갈 수가 있는 거고 거기 더해져서 요런 공시들 보면 단기 과열, 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주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군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보다 뭐 테마주로 묶여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재료의 무게 자체는 좀 무겁죠. 되게 가벼운 재료는 아닌데 시세가 한 60% 정도 낮다 보니 보통 이런 경우에는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런 쪽은 보통 한 50% 시세 나면 챙겨준다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 시장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에 원격 의료 관련주들도 현재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성정보가 3%대 밀리고 있고요. 유비케어 같은 종목들도 현재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이런 의료 대란 이야기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뭐 계속적으로 이슈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에서 설명해 주신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이제 거래대금 자체가 좀 시장이 굉장히 핫할 때 13조 그 정도로 터졌던 시장이 최근에 8조 오늘이야 좀 늘었지만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눌려 있죠. 근데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뉴스가 나왔고 지금 바이오 쪽도 가야 되고 오늘 엔비디아 좋게 나오면 반도체도 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테마주들을 정리할 이유가 굉장히 높죠. 뭐 자동차 쪽도 주울 수 있고요. 그래서 돈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 나왔던 그런 테마성에서의 약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이게 끝났냐? 그건 아닐 겁니다. 근데 하지만 요 주가에서 계속적으로 올리는 것보다 지금은 새로운 쪽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수급이 이동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성정보 같은 경우도 1,700원대 후반에서 3,000원대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 뭐 주가 상승률로 보면은 요것도 70% 넘게 올라왔거든요. 그럼 충분히 조정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에서 테마주들이 대거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현재 수젠텍, 뭐 꿈비 이런 종목들도 밀리고 있는데요.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는 뭔가 주도주가 뭐 확 돌아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바이오 종목부터 반도체, 막판에는 자동차까지 수급이 확 붙었는데 네. 이런 테마주 장세가 이제는 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는 건지 이제 좀 시장의 결이 바뀐다라고 봐도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고 왜냐하면 모르겠다라는 표현이 왜 그러냐면 실적주들 그다음에 상반기 주도주들 같은 경우가 가격 메리트에 들어온 건 맞는데 이게 또 상반기만큼 캐리해 줄 그런 실적을 못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좀 주고받는 현상이 계속 나타날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실적주, 그다음에 시총 상위주로 간다라고 하기보다 가깝게 뭐 엔비디아 이벤트 있는데 IT 쪽이 가격 메리트 있게 조정 나왔으니 좀 들어온 거고요. 그러다가 또 재료주가 부각될 수 있는 환경들 있잖아요. 뭐 뜬금없이 갑자기 뭔가가 나왔을 때 그럴 때 같은 경우는 또 개별주들이 반응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개별주 플레이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일정에 대한 부분, 뭐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고 그다음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을 때 재료 무게, 아예 새로운 경우가 나왔을 때는 종목들이 빠르게 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해보는 거고 반대로 종목들 같은 경우 뭐 코로나19, 다른 전염병,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아예 새로운 건 아니다 보니까 시세들이 많이 나면 2배 살짝 넘게 그 정도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가격에 대한 기준을 생각하고 보면 조금 접근이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테마주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 시장에서 좀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실 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창원 본부장님께 유한양행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뭐 유한양행도 그렇고 유한양행 우선주 오스코텍까지 시세를 냈는데 현재 시간외에서도 그 흐름 계속 이어받고 있거든요. 특히나 유한양행 우선주가 거의 5%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4.66%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도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네, 뭐 이거는 우선주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저는 뭐 추가적으로는 시세가 분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유한양행이 주가가 오르긴 했죠. 오르긴 했는데 이게 본업에서 펀더가 확실하게 좀 바뀌는 부분이어서 뭐 저는 조금 더 반영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대신에 뭐 다음 거래일도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올라가면 그때는 좀 차익이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조금의 이런 숨 호흡을 걸으면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이제 9월 초에 또 폐암 관련된 학회가 있죠. 네. 그럼 그때까지는 이쪽에 대한 모멘텀들 좋게 일단 이벤트가 나왔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갈 확률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한양행에서도 지금 유한양행은 시간에서 지금 0.81%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우선주는 지금 이제 상한가의 호가가 좀 걸려 있는데 이거 차트를 보시면은 유한양행 우선주가 먼저 항상 스타트를 끊어주면 유한양이 좀 쫓아오는 그런 본주와 우선주의 관계에서 이렇게 비슷했던 게 이제 뭐 교육주에서도 비슷한 게 있고요.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거래량이 좀 적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대신에 이제 묵직하게 가는 건 요거고 오늘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보시면은 대거 들어왔죠. 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좀 흔들릴 때도 프로그램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받아줬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거래일 정도까지는 적어도 연속성을 좀 가질 것 같고 저는 일단은 뭐 9월 그 학회 전까지는 나름대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주가의 추이만 너무 급하지만 않으면 그렇다는 얘기고 주가의 추이가 급하면 차익 나오면서 아마 알테오젠이나 뭐 CDMO 쪽으로 좀 더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도 지금 이벤트가 많고
9월 달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슈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으니 그거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유한양행도 모멘텀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MOS라든지 그런 데이터들이 또 좋게 나오면 주가 위치 상관없이 또 급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의사결정을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일단 제 의견은 연속성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 학회 전까지는 시세 이어질 것 같다. 바이오주 내에서 순환매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